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플로이드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풀타임으로 판결하는 첫날입니다. 세계는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법 집행관들은 격렬한 시위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역시 미네소타주 출신인 월터 먼데일 전 부통령의 사망이 큰 뉴스입니다. 미국 부통령직을 크게 바꿨고 숨지기 전날까지 최근 미국의 변화를 걱정하면서 메시지를 주던 원로 정치인입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연일 현 공화당의 변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은 자신이 그리던 공화당이 아니며 2024년 공화당은 온건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릭 가세리 LA 시장도 가난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의 불균형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란입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미국의 부의 불균형 분배, 즉 자본주의의 배신을 그린 영화라면서 노머드랜드가 오스카상 작품상을 받아야 한다는 컬럼을 실었습니다. 동시에 인디펜던트는 미나리가 작품상을 받아야 한다는 또 다른 평론가의 컬럼도 실었습니다. 맥도널드가 BTS 상품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투표권 제한법을 반대하는 코카콜라 보이콧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코카콜라를 마시고 그의 모든 호텔과 골프장에서도 코카콜라를 여전히 팔고 있어 논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담배의 니코틴과 멘톨 양 줄이기를 검토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세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부 미네소타에서 과연 배심원들 12명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재판, 사실은 이 재판 자체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동안 쭉 조지 플로이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조지 플로이드는 숨진 사람인데 그 데릭 쇼번이라는 전 경관에 관한 재판인데 그렇게 저도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헤드라인을 쓰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목졸라서 숨지게 했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는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는가 하면은 데릭 쇼번 전 그 경관에 관한 재판이어야 되는데 조지 플로이드 재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지 플로이드가 잘못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또 변호인단도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검사의 최종 논고도 변호인 측의 그 최종 그 변론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제도 한 3시간 정도 배심원들이 판결 그 심의 과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언제쯤 끝납니까? 판결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뒤에라도 나올 수 있고 몇 시간 뒤 또는 몇 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마지막 날이었었죠. 발생을 하고 나서 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2급 살해 혐의, 3급 살해 혐의, 2급 그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각각 40년, 25년, 10년 징역형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은 전국이 대도시도 됐고 주요 그 시설도 그렇고 조지 플로이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많은 그 불만을 시위로 표출할 수가 있다. 전부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위는 뭐 꼭 하나의 이슈이긴 하지만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그 미네소타주에서 역시 그 한 사람이 그 숨진 사건에 대해서 경관이 유죄 판결, 상급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피해자가 백인이고 경관이 흑인이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숨진 사람이 흑인, 경관이 백인인 케이스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는 여러분들 변호인단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그 비디오 보신 대로 느끼신 대로 마음이 얘기하는 대로 굉장히 상식적인 판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경찰 고유 업무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변호인단은 에릭 넬슨 변호사는 상황을 잘 보십시오. 합리적인 쇼빈 경관의 대응이었습니다. 경찰 차에 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은 처음엔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했지만 수갑까지 채우고 땅에 눌러 찍고 2분 9초도 아니고 9분 29초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판사의 얘기는 피터 차일드 판사인데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배심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지금 발표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결과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발표를 언제 할 겁니다 라고까지 공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법 집행관들이 전부 시위에 대비해서 완전히 비상사태거든요. 그런 것에 다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판사는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한 것처럼 다른 요소, 마약을 했다던가 심장질환이 있다던가 하는 다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쇼빈 전 경관의 행위는 비난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맥심 월터스, 이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또 거세게 시위를 해야지 된다. 이런 굉장히 평소에도 좀 과격한 발언을 많이 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민권 운동가처럼 일을 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판사가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 같은 발언이 시위를 부추긴다고도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변호인 팀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판결 결과를 뒤집어라 하는 굉장한 국가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요소에 오늘 판결이 나올지 내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이 데릭 쇼번 전 경관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정도는 어떤 강도일지는 모르지만 소용돌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현 대통령은 어제 숨진 조지 플로이드 가족에게, 브라더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누구에게나 오케이 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요, 현지이기 때문에 어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시위했다는 겁니다. 프로이드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단테 라이트라는 20살의 청년도 교통 위반, 정지, 이런 것에서 정지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또 다른 기록이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도망갈 때 총을 쐈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숨졌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미네소타에서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세 개가 미네소타,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살다가 숨집니다. 미네소타 출신의 미국 부통령의 사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민 오시고 하신 분들은 월터 먼데일이 부통령이었다는 막연한 이름 스침? 이 정도이지 월터 먼데일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갖는다던가 관심을 갖는다거나 하는 한인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월터 먼데일 전 부통령이 사망을 했어요.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었고, 그리고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단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80년도에 끝내고
84년도에 로널드 레이건과 민주당의 후보로서 겨뤘던 것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숨졌기 때문에 대단한 참패였다. 이긴 곳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이긴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 그 정치는 참패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현장 정치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제럴딘 페라로라는 그 여성 부통령 후보를 그때 제일 처음 월터 먼데일 민주당의 후보가 선택을 했었던 이것으로 유명하고, 이분이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했는데 32살에 검찰총장이 됐거든요. 미네소타주에. 그러다가 미네소타주에서 그 유명한 그 후버트 험프리가 그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상원의원이었는데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해서 미네소타의 주지사가 그 빈 자리에 상원의원 자리에 이 월터 먼데일을 놉니다. 월터 먼데일 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 그곳에서 하니까는요. 그렇게 놨고 그 다음에 이제 후버트 험프리는 그 린든 B 존슨의 부통령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원 의원을 하다가 부통령이 된 거죠. 부통령이 돼서는 이 사람이 빈곤 퇴치를 굉장히 신경을 썼었고 주택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소셜미디어 같은 것이 막 활발하지 않았던 때이고 그때는 텔레비전이었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닉슨과 존 F 케네디가 있었기 때문에 텔레비전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집중을 할 때 이 사람을 미국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겸손하고 정직한 정치인, 아주 이런 소셜미디어의 대량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이전에, 그리고 텔레비전의 마력을 활용하기를 거부한 마지막 정치인으로 월터 먼데일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4년도에 참패를 레이건에게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정치를 접고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죠. 변호사로 돌아가서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년은 아니네요. 일하다가 93년도에 클린턴이 다시 대통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월터 먼데일을 일본 대사로 보냅니다. 언제나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일본 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때도 있고 해서 일본 대사를 하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에서는 다 끝나는데, 이분이요, 지미 카러 전 대통령 때였으니까 지미 카러 대통령이 지금 96세잖아요. 월터 먼데일이 93세로 숨졌습니다. 그런데요, 숨지기 하루 전인 일요일에 93세의 월터 먼데일 전 대통령이 여러 사람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과는 잘 알죠. 같이 찍은 사진도 많아요. 왜냐하면 상원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하고 지미 카러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와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 이메일은 악시오스가 입수를 해서 모든 매체가 다 악시오스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짧은 이메일이에요. 본인의 그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면 이메일이 320명의 지난 40년간 본인과 함께 부통령 때, 뭐 상원 의원 때, 뭐 검찰총장 때, 뭐 일본 대사 때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죠. 그런데 굉장히 짧았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몇 문장 되지가 않아요. Dear team, 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Well, my time has come. 이 내 시간이 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을 그런 그 시간이 왔다는 거잖아요. 해서 조앤, 엘리나와 만날 걸 생각하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딸이 그 뇌종양으로 두 사람 다 숨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숨졌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 내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였는가. How much you mean to me.
이걸 알려주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나보다 정말 더 좋은 그룹과 일을 한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은 그만큼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줄을 띄고 그 다음 문장이 함께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했고 여러분은 좋은 뜻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줄을 바꿔서 나는 언제나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나보다 먼저 갔던 나의 팀 가운데서 먼저 갔던 사람이 환영해 주는 그 순간, 내가 그 순간이 오는 거 I'm okay 라는 것을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께서 그 좋은 뜻을 향해서 싸워주실 것도 아는데 그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조셉 바이든 대통령을 조라고 불러요. 서로 친하게 상원 의원할 때 first name 부르면서 지냈으니까 조 in the White House 백악관에 있는 조도 분명하게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my best to all of you 하면서 이제 Fleet라는 그 middle name을 얘기를 했습니다. 월터 먼데일, 월터 프리츠 먼데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부통령, 미국의 이제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원로 정치인들은 뭐 사심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네소타의 아들 월터 먼데일 전 부통령도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요즘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은 도시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눠주는 것을 하거든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시도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같은 그 생각과도 연관이 되는 아카데미 상, 작품상 그러니까 이게 받아야지 돼. 뭐 이런 그 의견들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1억 예산이 한 10억 달러다. 어제 에릭 가셀이 시장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은 당연히 미국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홈리스라든가 갱 이런 데 쓰겠지만 2,400만 달러, 10억 달러의 몇 분의 1입니까? 1억 달러의 5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2,400만 달러를 기본 수입을 보장을 해주겠다. 일부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스타튼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시시피의 잭슨이라든가 그 밖에도 많은 곳에서 때로는 정부 자금만으로 아니면 이제 때로는 여러 그 비영리 기구라든가 누군가가 돈을 내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일종의 실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주기도 하고 뭐 캐시로 주기도 하고 또 뭐 어디에 썼다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도 없고 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예요.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로스앤젤레스는 왜 중요하냐면 뭐 스타튼 같은 데는 워낙에 인구가 작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굉장히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주목을 받고요.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로스앤젤레스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 이런 문제가 막 시작될 때 경찰 예산에서 1,100만 달러를 빼서 그쪽에서 빠져나온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우스 LA라든가 아니면 샌프란도 밸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특정 지역의 사우스 LA 지역에 1,000달러씩 500가정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싱글 부모, 싱글 파더가 됐던 싱글 마더가 됐던 자녀가 있는 가정이죠. 그래서 여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그 시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마크 리들리 토마스니까 뭐 LA 한인타운도 포함되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시도에 대해서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이건 자본주의의 룰에 어긋나는 거야. 돈을 왜 공짜로 줘? 그러면 그거 완전히 뭐 예를 들어 웰페어, 푸드 스탬프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이것을 권장하는 것 아니야? 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뉴욕의 시장으로 출마한 앤드류 양 같은 사람이 내가 당선되면 뭐 모두에게 얼마씩을 지급하겠습니까?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과도기고 더군다나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수입 불균형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앤드류 양이라든가 많은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입 불균등이 크다는 것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부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그 아주 미국이 벌어들인 많은 돈의 거의 대부분은 탑 10% 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임시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임시직이 늘어나고 하니까 또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버는 것이고 임시직은 뭐 전체 부의 뭐 0.01%밖에 못 갖고 있고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서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확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생활비가 다르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앞으로 몇 년 안에 자동화 문제도 있고요. 뭐 부품 조립이라든가 자동화하면 부품 조립, 공장, 제조업, 또 농업 분야의 자동화, 또 컴퓨터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럼 당장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해보자. 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요. 별로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정확한 답은 없다. 이 정도면서 아마 로스앤젤레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규모가 제일 크고 지금까지 했었던 것 가운데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영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노매들랜드를 보고 난 뒤에는 노매더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방랑자처럼 표류자처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걸 원해서 자유인이라서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영화에서는 해서 노매들랜드를 보고 난 뒤에 노매들랜드가 받을까? 미나리가 받을까? 미나리가 받아야 하나? 노매들랜드가 받아야 하는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디펜던트의 영화 칼럼니스트 두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은 노매들랜드가 받아야 된다. 한 사람은 미나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노매들랜드가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입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린 그게 이슈의 다는 아니에요. 그린 노매들랜드가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인디펜던트의 아담 와이시라는 비교적 젊은 영화 평론가입니다. 사세계 영화라고 노매들랜드를 얘기를 했고요. 반자본주의 오디세이다. 이런 거창한 그것을 붙여놨는데 원래 원작은 소설이에요. 그 중국인이 만들었잖아요. 해서 최고의 미국 영화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만들었다. 클로이 자오 중국 그 여성 감독이 만들었죠. 슬픔, 자본주의의 배신, 그리고 이제 로드 무비잖아요. 이 알비를 정말 쓰러져가는 알비들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해서 이게 엠파이어라는 네바다주의 엠파이어라는 시에서 여기가 이제 제조공장, 석고 제조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다른 데로 가면서 고스트 타운이 된 거예요. 마을이 없어지고 집 코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평화롭게 살던 남편도 병들고 남편이 숨지고 이제 프란시스 맥더먼드라는 여자 주인공이 62세인데 나이가 뭐 한 달에 $550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다가 이제 RV로 이렇게 다니면서 주와 주로 다니잖아요. 그렇게 RV를 타고 다니면서 계절별 일을 하는 사람들, 아마존에서도 일하고 어디서도 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건데 집 없는 표류자예요. 거의 그것도 은퇴할 때쯤 돼서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일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암으로 숨지는데 세일보트 그게 꿈이어서 사놓고 숨지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일하다가 그 보트를 타지도 못하고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왔다 하는데 그분의 세일보트도요. RV에 끌려서 사막에 서 있어요. 아무튼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그렸는데
이게 바로 촬영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플라스틱도 있고 아마존 창고, 아마존에 대해선 아마존의 나쁜 점을, 사악한 점을 충분히 그리지 않았다 영화에서, 이래서 비난을 많이 받은 영화이기도 해요. 하면서 정말로 그 프란시스 맥도먼드 같은 영화 배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노매즈, 그 표류자들도 있고요. 해서 사실과 픽션이 결합된 그런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는 현대 미국의 현대 자본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데, 그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배신을 해서 은퇴할 때쯤 저렇게 되는 그 미국 현대 자본주의의 스냅샷이다. 미국의 아픈 부분을 쿡쿡쿡쿡 중국 감독이 쑤셨다 해서 이 영화가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나리도 사실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미나리가 받아야지 된다 하는 분은 파멜라 헌친슨이라고, 역시 그 인디펜던트의 그 영화 칼럼니스트입니다. 세대와 가족이 아주 오래,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 뭐 두드리고 부수고 막 그 테크놀로지를 해서 볼드 같은 영화를 봐더라도, 상 받았지만 그런 영화를 보더라도 막 그 여러 가지 조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는 가족이 계속 모여서 뭘 먹지만, 미국 영화에서 세대와 가족이 이렇게 오래 스크린에 딱 사랑스럽고 현명하게 부착되어 있는 이런 영화가 있었는가. 컴패션이 있고 이 영화에서. 그런데 이 영화 심심하다고 하는 한국 분들도 많아요. 저는 전혀 반대의 감정이지만 컴패션이 있고 굴절된 유머가 있고, 손주에게 7살 아이에게 화투를 주니까 모니카가 엄마 얘 아직 7살밖에 안 된, 빨리 배워서 다 이겨 먹어야지 하잖아요. 그리고 꿈처럼 보드라운 그 촬영, 돈을 많이 들인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편견이 피크인 이때 한국인 이민 문화를 그린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받아야지 된다. 스토리 라인은 단순하지만 이민 생활 그리고 신앙이 이 안에 쫙 박혀 있잖아요. 물과 불, 막 내가 주에 알칸소 주정부에 물값을 내야 돼. 아니야. 머리를 써야지 돼 하면서 물을 땅에서 빼고 실패하고 다시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는 그렇게 걷어서 이젠 꿈이 이루어지나 하는 순간에 곳간이 다 불타버리는 물과 불,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알칸소의 시골인데 레이건 시대였잖아요. 농부에 대해서 많은 그 지원을 해주는 한국 이민자 제이콥이 알칸소에서 땅을 사서 고군분투하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데 힘든 인생이죠. 그런데 로컬 알칸소 사람들은 다정했었다. 교회에서도 그랬고, 이를 도와주는 폴도 그랬고, 땅은 비록 마르고 척박했을지언정,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이 더 잘 느끼는 거예요. 해서 뭐 스티븐 연의 그 연기도 그렇고, 워킹 데드에서 이미 유명해진, 버닝에서 유명해진 결단의 남자, 보드라와 보이지만 결단의 남자, 한예리와 윤여정이라는 한국 배우가 또 미국에 와서 보여줬다. 그 한국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줬고, 연기, 그 윤여정이 준 액센트, 영화에서의 활기, 이런 것. 아이들은 두 개의 문화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링크를 마시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연기에 대해서도 다 좋게 얘기를 하고요. 이 남편의 제이콥의 야망과 농장, 한국 채소를 만들어서 한국 이민자에게 팔겠다는 그런 것. 폴이라는 도와주는 사람은 종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미나리라는 것을 윤여정 씨가 할머니가 끌고 옴으로 인해서 그 고립된 게 아니라 한국 고향과도 연결되는 커넥션 같은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원래 평론가들이 더 많이, maybe 감독보다 더 많이 해석했을지도 몰라요. 아름다운 영화, 파워풀한 영화,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 뭐 관계자, 이웃,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이런 것, 이런 영화가 작품상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나리에서 이제 순자의 건강, 그 어머니죠, 순자의 건강, 제이콥과 모니카의 결혼의 그 어려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농장에 불타고 물이 어떻게 하고 이런 비상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성,
탄성이 있고 마초는 아니지만 탄성이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같은 것도 다 느끼지만 낙관이 있는 남자. 잘 그 모르는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빠도 아이들한테 뭐 한 번쯤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남자. 에이션 아메리칸이 이렇게 미국에서 공격을 받고 하는데 이런 영화가 아카데미상 상을 받아야 된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에 실린 영화 칼럼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영화도 보셨고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부시 대통령이 요즘 날마다 여러 그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BTS와 맥도널드, 코카콜라와 트럼프 전 대통령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지 부시 그 전 대통령이 책을 썼기 때문에 요즘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출근할 때는 NPR 방송에서 들었고 또 출근해서는 MBC 방송에서 봤는데 여러 가지를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공화당은 10년 전에 내가 그렸었던 공화당이 아니다. MBC의 그 호다컵 투데이 MBC 투데이죠. MBC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죠. 지금 공화당은 고립주의자, 보호주의자, 또 나아가서 이민 배척주의자다. 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그 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죠. 네이티비스트다. 이민 배척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본인이 그리는 공화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보고 올드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공화당이 다시 이 미국을 공화당의 이념대로 원래의 이념이 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다. 고립주의, 보호주의, 이민 배척주의, 네이티비스트 이게 좋은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도에 온건한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NPR 방송에서 강조했었던 부분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1일 9.11 사태가 발생하고 20주년이 되는 날까지 지금 뭐 한 2,500명 정도 있다고 하는 미군을 전부 철군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이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에요. 9.11 사태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 잡으러 들어갔잖아요. 그 탈리반이 그 당시에 정권 잡고 있는데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은 10년 뒤에 파키스탄 역시 산악지대에서 살해가 됐지만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이 그 주둔을 하다가 한 2,300명 정도가 주둔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한 대통령으로서 컴패션이 있는 사람이니까 책임감 같은 것을 아마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느끼겠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군을 집으로 돌리고 계속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부시 대통령은 그 born again 그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시작한 또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로 사담 후세인 살상 무기도 없었는데 쳐들어간 거잖아요. 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2,300명 있는 것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가혹하게 처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탈리반이 여성들에게 눈만 내놓지 않고는 밖에도 못 나오게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하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막을 수 있었다면 why not? 2,300명인데 이게 이제 지금 부시 대통령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월터 먼데일 그 부통령이 얘기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마지막 이메일이 아니라 그 악시오스가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돼서 임기 2기를 맞으면 어떡하는가. 트럼프의 임기 2기를 굉장히 걱정했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했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도를 했다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부시 그 전 대통령의, 이 사람은 공화당이지만 미국이 뭐 이민자 배척주의, 고립주의 뭐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왜 얘기를 했겠어요. 지난 4년 동안 변한 보호주의자다. 뭐 이런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지고 안 되겠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가 부정선거였어 하니까 조지아주의 공화당들이 뭔가를 해야 돼 하면서 민주당이나 소수인종들이 투표를 하기 어렵도록 여러 가지를 투표를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더니 많은 기업들이 반대를 하고 제일 앞장선 기업들이 그 조지아주에 본사가 있는 코카콜라 델타 에어라인이니까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카콜라 보이콧을 합니다. 그런데요, 코카콜라 보이콧을 하면서 4월 7일, 8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날은 본인의 대통령 사무실, 집무실에서 그거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콕 가리긴 가렸어요. 가렸는데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서 살짝 보인 거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다 코카콜라를 판답니다. 비싸게 팔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는 콜라 한 잔에 $9래요. 물론 리필은 가능합니다. 누가 콜라를 리필을 거기에 가서 비싼 음식 먹는 사람이 많이 해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에도 뭐 코카콜라 팔고 밴딩 머신에도 이렇게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코카콜라가 제일 많이 들어있던데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뭐 골프 클럽, 식당 이런 호텔에도 다 본인은 마시고 팔고 하면서 보이콧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도널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도널드가 5월 26일부터 BTS 밀을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5월 말과 그때가 말인데도요. 6월 달이 되면은 30개국에서 BTS 밀을 판매를 한대요. BTS 밀이 뭐냐면 디즈니 뭐 이런 건 예전에 많이 했지만 요즘 유명한 사람들 것 하잖아요. 10피스 치킨 맥너겟. 치킨 맥너겟 바베큐 소스에 찍어 먹으면 어떨 때 너무 시간 없고 배고프고 할 때 괜찮잖아요. 10피스는 좀 많은데 혼자 먹기는 10피스의 치킨 맥너겟과 미디움 사이즈의 프라이즈를 또 같이 먹어요. 미디움 코까지요. 스윗 칠리 앤 이게 중요한 거네요. 카운 디핑 소스. 이 소스가 딥 소스가 한국 식당 하면서 BTS의 국가인 한국의 식당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맥도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한국 소스. 이게 아마 스윗 칠리라고 하니까 달콤한 고추장 소스 아닌가요? 맥너겟을 고추장에 찍어 먹는 뭐 와이나 네, 그런 것을 이제 문화 상품이죠. 문화 상품, 파퓰러 문화, 대중 문화 상품을 파는데 맥도널드가 이걸 몇 개나 하겠어요.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BTS가 5월 26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아미들이 오랜만에 미국에서도 햄버거 안 드시다가 햄버거 많이 드시게 되겠네요. 잠시 뒤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먼저. 그래서 다른 매체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타바코 회사에게 모든 타바코 회사가 니코틴 양을 줄일 것 이런 것을 이제 뭐 정부 차원의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코틴 양을 줄인다는 것은 뭐 중독성을 줄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멘톨 담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 멘톨이 그 박하향 나는 게 오히려 박하향이 없는 것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은 질병통제국과 식품의약국은 어느 정도의 자료를 다 확보해 놓고 있는데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2260억 값밖에 안 되나요? 담배가 그 정도 팔린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 아니고. 요즘 미국은 담배를 미국 내부보다는 다른 나라에 더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3분의 1이 이제 박하향 나는 멘톨이라는 얘기입니다. 식품의약국과 보건연구소가 많은 것을 같이 하죠.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니코틴을 거의 완전히 제거하면 담배 끊기도 쉽고 뭐 껌 같은 것으로 대처하기도 쉽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담배 무슨 맛이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담배 회사 측의 로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미국에서 1년에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겠죠. 폐암 등 48만 명이나 된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보다는 한 뭐 20만 명 적네요. 48만 명 된다고 하고, 말보르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는 건 좋은데 과학과 증거의 기초에서 해라. 그냥 무조건 니코틴을 줄이겠다는 그런 그 일념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4월 29일경에는 결정을 해야지 된답니다. 네,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롱아일랜드니까 그렇게 큰 곳도 아니잖아요. 롱아일랜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지금 그 다쳤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의 평결. 미국은 오늘도 아직 아침이 확 서부 지역은 밝기는 밝았습니다만은 어두워지겠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